일단 어깨 관절은 우리 몸의 관절 중에서 가장 가동 범위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의 가동 범위가 좋은 만큼 어깨가 빠지거나 탈구가 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4개의 커다란 힘줄로 덮어주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4개의 힘줄은 견갑하건, 극상건, 극하건, 소원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힘줄을 통틀어서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이런 회전근개가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라든지 반복적인 사용 또는 외부적인 충격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파열되는 질환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힘줄의 퇴행성 변화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외상이 주요 원인입니다. 50대 이상의 환자들에게는 퇴행성으로 생기는 질환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최근엔 스포츠 활동이 잦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대표적인 증상은 밤에 심하게 아픈 야간통이 있고요. 그다음 어깨를 올리거나 옆으로 돌릴 때 통증이 심하다는 것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더 심하고 열중시와 같은 자세도 취하기 힘듭니다. 보통은 어깨 앞쪽으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 팔을 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힘들고 통증이 심한 것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흔히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동결견의 경우 정밀한 의학적 검사를 통해서도 이상 징후가 없음에도 어깨가 붓거나 이미 문제가 생긴 것을 방치하여 굳어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오십견은 주변에서 도와주더라도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반면에 회전근개 파열은 주위의 도움을 통해서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법은 환자의 나이, 필요한 기능의 정도, 파열의 크기, 기능 저해 정도,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파열 초기에, 즉 파열의 크기가 작거나 건내 파열이 있는 경우 또는 관절 내 파열인 경우에는 약, 주사,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파열이 조금 더 진행되었을 때는 회전근개가 부분적으로 파열되었지만 수술을 연기할 수 있는 경우와 수술이 효과적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가 50% 이상 파열되고 반복적인 치료에도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술로 봉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전근개가 완전 파열되었을 때는 관절 내시경 또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파열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파열이 커질 뿐 아니라 보조기 착용 기간과 재활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어깨 관절 내시경 수술은 통증 부위를 작게 절개하여 작은 카메라를 삽입하여 관절 안을 직접 확인하며 손상된 조직을 제거 혹은 봉합하는 수술법입니다. 관절 속을 직접 보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진단과 수술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1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만들어 외관상 흉터가 거의 없고 입원 및 물리치료 기간이 절개 수술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대개 이틀 뒤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디오 화면을 보면서 진행한다는 점, 시술 도중 연골에 손상을 주면 퇴행성 변화가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에는 최대한 어깨 힘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무의식 중에 팔을 들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어깨 보조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수술 후 2~3개월은 어깨 관절 운동 범위를 늘리기 위한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후 6개월 정도까지는 어깨를 많이 활용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전근개는 손상되면 다른 관절에 비해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선수와 같이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운동 전에 준비 동작을 통해 어깨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좋고,
평소 어깨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